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21일 오후입니다. 드디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본격적인 차별화의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말미암아 내년 4월 7일 있게 될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이재명 지사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하는 것이 맞다. 특히 당헌에 떡하니 이러저러한 사유로 우리 당 기관장 등의 그 어떤 부정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긴 경우는 우리가 후보 공천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장사꾼도 그럴지언데 어떻게 명색이 집권 여당 공당이 후보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을 찾아봤습니다. 제96조 2항입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이 중요합니다.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정부패라면 끝났으면은 예를 들어서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등의 사건을 갖다 부정부패는 아니다 라고 오리발을 낼 수 있겠으나 여기 보면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 이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 성추행, 성폭행, 그다음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을 갖다가 중대한 잘못이라고 발뺌하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러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선빵을 날리니까 이해찬 또 이낙연 연거푸 나와서 이재명 지사를 갖다가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무공천 발언한 데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 계속 얻어맞는다. 연말쯤 결정해야 된다. 이해찬 대표 얘기는 그거예요. 어차피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니까 뭐 경선을 했던 후보 결정은 내년 2월쯤 하면 될 것이고 후보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연말쯤 결정하면 된다. 뭘 연말쯤까지 결정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당헌 96조 2항에 딱 보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이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일단 소나기 피하고 한 서너 달 버티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 박원순 전 시장을 갖다 굉장히 성인화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 호소인으로 폄하하면서 사건을 유야무야 물타고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후보 내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문재인 또 이해찬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이 또 의외로 비문인 김부겸 의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김부겸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해찬, 문재인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공이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뭐냐 하니까 지금 문파,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기에서 왜 우리가 후보를 안 내? 사과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때 후보 안 냈다가 거기서 미래통합당 때 그냥 뭐 상납할 일이 있어? 그렇게 되면 내후년 대선을 해보나 마나인데 이런 공포감에 찔려 있을 겁니다. 오늘 이낙연 의원도 보면 이낙연 의원도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공천할지 말지 여부에 관해서 한 방송에 나와서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텐데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우는 게 왜 필요한가? 왜 싸웁니까? 싸우는 게 아니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한 이야기는 당헌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정치, 정당의 도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래도 이 이재명 지사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당의 분위기 본인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자신에 대한 그 판결의 파기환송으로 이제 기사 회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광폭행보,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차별화 전략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도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묘한 게 대통령 지지율과 서울시장 선거 결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 보면은 조순 시장이 95년에 첫 서울시장이 됩니다만은 선출직으로 이때는 조순 시장은 야당이었습니다. YS 정부 95년이니까 YS 정부 3년 차죠. 그때 YS 지지율이 28%였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막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직후입니다만은 선거 직후입니다만은 그 앞에 연일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대형 사고가 그야말로 줄을 이었고 YS의 지지율은 28%, 대통령 지지율이 28%니까 야당 서울시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이 고건시장 같은 경우는 DJ 정부 출범하던 98년 첫 해입니다. 그러니 DJ의 지지율이 62%. 그때 고건시장은 아주 가볍게 당선되었습니다. 사실 참 보면 아이러니죠. 고건시장은 YS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입니다. YS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갖다가 영입해서 서울시장으로 DJ 정부는 밀었고 고건시장이 당선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이때 김대중 정부 2002년이니까 마지막 5년 차입니다. 그때 MB가 MB가 서울시장 당선되었는데 그때 DJ 지지율은 26%로 그야말로 쳐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은 이게 미묘한 시점인 게 2006년이죠. 2006년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야당이죠. 그때 간단합니다. 3, 4, 5, 6 바로 노무현 정부 4년 차입니다. 20%였습니다. 그 다음 2010년 이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때는 MB 정부 2010년이면 3년 차입니다. 그때 3년 차가 아슬아슬하게 이었죠. 아슬아슬하게. MB가 그래도 49%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갖다가 그냥 근소한 차로 눌렀던 것이 2010년이고 2011년은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생긴 보궐선거였습니다. 이때는 박원순 물론 2011년이니까 MB 4년 차로서 MB 지지율이 32%니까 사실은 굉장히 유리했던 형국입니다. 그 다음 2014년 이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만은 이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박원순 현역이 계속 나가서 이른바 디펜딩 챔피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 정몽준 후보가 새누리당에서 나갔고 2014년은 박근혜 정부 바로 2014년 지방선거 있기 직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이러저러한 분위기로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비록 50%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재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는 이야기하기도 끔찍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2018년 그 당시 보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그 다음날 치러졌던 선거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재명 지사로 봤을 때 내년이 바로 2021년이 바로 문재인 정부 4년차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아마 역대 4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 정도 남짓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냥 정상적인 상태라 그래도 사실은 여당이 이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보궐선거인데 이 보궐선거가 왜 생겼나?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으로, 성폭행으로, 그야말로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 한 사람의 중도 사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흔한 얘기로 벼룩도 낯이 있다고 합니다. 벼룩도 낯이 있는데 그 낯 싹 뭉개고 후보 낸다 해서 승산이 없다는 걸 이재명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괜히 남들 이야기할 연말에 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미리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슈, 어젠다, 이슈를 선점해버린 겁니다. 자, 그다음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가 지금 이해찬 대표가 머리 콱 쥐어박고 질책하겠다고 꿈쩍이를 하겠습니까? 이해찬 씨는 이번 8월 28일까지만 당 대표입니다. 8월 29일 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됩니다.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40%를 넘는 차기 대선의 주자로서의 지지율을 갖다가 구가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보니까 리얼미터 보니까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와 붙었습니다. 붙었다는 건 뭐냐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붙었어요. 그러니 이재명 지사는 이제 민주당 내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인 이른바 문파, 뭐 혹자는 대깨문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그 사람 눈치 안 보고 일반 국민들, 뭐 보수 유권자들이야 그다음 이재명 찍겠습니까? 문제는 중도를 향해서 외연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이 이재명 지사의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 즉 극좌, 극우뺀 그 중도 광활한 그 광야로 치고 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갖다가 심심치 않게 치고 빠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영리한 스텝을 밟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흔한 얘기로 환장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만 환장합니까? 대깨문, 문파들도 환장하겠죠. 앞으로 결국 민주당 내 이제 세력 분화, 세력 분열, 다음에 권력 다툼의 조짐이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 입장에서 참 내자니, 참 후보를 내자니 낯이 없고 승률도 참 희박하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안 내자니 이건 집권 여당으로서 이건 할 일이 아니고 결국 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96조 2항의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방법, 뭐 우회로를 통해서 뭐 무소속을 내든지 아니면 뭐 김부겸 씨가 얘기하는 대로 대국민 사과라고 내든지 내긴 낼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거의 80-90% 앞서 대통령 지지율과 역대 서울시장 선거의 상관관계에서 보여드린 대로 99% 패배할 겁니다. 미래통합당, 야당이 양쪽 다 시장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이런 후폭풍은 엄청날 겁니다. 그건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급속한 레임덕과 함께 이재명의 급부상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민주당 당내 문파, 대깨문도 서서히 소멸해가고 이제는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부터 대통령 눈치 보기보다는 아마 이재명 지사 눈치 볼 가능성이 더 크다. 그것이 역대 대한민국 87 체제 5년 단임제 대통령들의 숙명이기도 했습니다.